거리에 눈물 젖은 폐업 안내문이 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골목에 안 오고 엄마들, 노인애들. 그러니까 하나라도 팔면 싸게 팔이야. 안 돼야. 그러니까 나도 점포 내놓자. 영원히 성장하거나 잘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업자가 있을 뿐입니다. 상권이 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가게 자리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상권은 왜 변하고 변하는 상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별한 물건을 가져다 팔면 해결되겠습니까? 상권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지금 채널 고정하십시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상권과 입지, 그리고 판매 아이템을 정하는 비법, 지금 장사의 비밀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마케팅 전문가 이기훈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가까운 노른자위 상권, 이런 부동산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전통시장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겠죠? 네. 네, 그런데 정작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천냥이면 간이 900냥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권이라는 건 사실은 90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을 잘 택하면 장사가 쉬운 거고 네. 잘못 택하면 90점을 까먹고 하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늘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더더군다나 변화 흐름이 빨라져서 요동을 친다고 할 정도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상인분들도 그 변화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상권 변화와 아이템 선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상인분들에게 도움되는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백년가게연구소 소장 이기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주변에 어렵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권 좋다는 것도 예전 같지 않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변했을까요? 상권인가요? 소비자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상인 여러분들이 변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렇죠. 모두 다 변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세상엔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도 심지어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업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분들은 그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니 소비자가 변하고 상권이 따라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
상권이란 뭘까요? 뭘 상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상권은 다른 말로 하면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권이 변했다. 그 말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숫자가 늘거나 줄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상권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옆에 경쟁 상권이 힘이 세져서 내가 있는 상권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호가 달라지고 선택하는 게 달라지면서 상권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화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늘고 어떤 사람이 줄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각 개인의 문제는 각자 해결해야만 하는 게 현실인 거죠.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권 변화에 맞춰서 아이템을 바꾸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장소를 이전하는 거죠. 아이템과 상권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할 게 아이템 먼저냐 상권 먼저냐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아이템이 중요할까요? 상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상권이 더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권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권이 안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와서 내 물건 사가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사주세요 해도 살까 말까 한데 어떻게 보면 네가 와서 사라 이런 거로 볼 수 있으니까 참 건방진 태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월등히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서 고객들이 굳이 멀리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사겠다 그런 정도라면 다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아이템은 사실 많지 않죠. 장사의 성패는 아이템보다 상권이 훨씬 중요합니다. 반면 장사를 시작할 때 결정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아이템을 먼저 결정하고 장소가 나중에 결정이 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유망한 아이템은 크게 제한되어 있고요. 또 본인에게 맞는 그런 아이템은 더 제한되어 있죠. 게다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잘 경쟁력이 없는 잘 모르는 아이템을 정했다면 후에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면 전문성도 모자라고 경쟁력이 없어서 제가 그걸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이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가서 하는 겁니다. 결정 순서는 아이템이 먼저, 성공은 상권이 우선한다. 그 점을 잘 구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아이템을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곧 대표성이고 전문성으로 연결됩니다. 전문성은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는 거죠. 사실 장사라는 게 단골 손님만 가지고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래된 단골도 있지만 매년 조금씩은 물갈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이 충원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고객들은 이 가게가 뭐 하는 가게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물건을 파는지, 혹시 비싸면 어떡하지? 잘 안 드러나면 못 들어갑니다. 가게 앞에서 말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손님들 어서 오세요 하고 호객행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에 전문성이 있고 이러이러한 걸 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객에게 드러내서 고객분들이 들어올지 말지를 쉽게 판단하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간판이죠. 간판은 자신의 정체성, 전문성을 내세워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무엇보다 어떤 아이템을 할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 좋은 거 없나? 야, 뭐 요새 뭐 좀 뜨는 거 없어?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이템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냐가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에 달려 있어요. 장사의 성패는 아이템이 아니라 아이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요즘 뜨는 지역 중에 서울에 서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촌 마을이 뜨면서 서촌이 그 후에 떴는데요. 그 서촌에는 통인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통인시장에 청년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요. 감자 팔아서 장가 가자 이런 용기 있는 문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감자집은 MBC 시사 매거진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는 대박집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시장통에는 이 모 감자집과 똑같은 감자튀김을 파는 집이 또 있었는데 땡땡이라는 호프 체인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호프 체인은 제 후배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제가 모임을 하러 그 가게를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모임을 하던 중에 그 유명한 감자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감자를 사다 먹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의가 아니죠. 감자튀김집에 가서 다른 감자튀김을 사오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좀 양해를 구하고 결국 사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명한 감자나 그 후배 감자나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재료가 같았고 같은 회사 제품이었고 맛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두 가게의 차이는 많았습니다. 이름값이 크게 차이가 났었고 그 유명한 감자는 감자만 취급하는 전문점인 반면에 우리 후배 가게는 호프집이고 안주는 20, 30여 가지나 되는 중에 한 가지였으니까 이게 명함을 갈랐던 거죠. 그래서 감자라고 해도 다 같은 감자가 아닌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자를 어떻게 파는가는 이만큼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아이템도 고객이 원하는 것이어야 하고 컨셉도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치돼지 두루치기 참 맛있죠? 예, 매콤하고 개운한 고소한 돼지고기까지. 예, 두루치기가 뭡니까? 국물이 자작한 볶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루치기가 국물이 많아지면 찌개가 되고 국물이 줄면 볶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뉴를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서는 식사용으로 많이 찾기 때문에 국물이 많은 김치찌개처럼 되고요. 이게 주택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가 상권은 오피스 지역과는 다르게 여성 고객들이 주고객이죠. 여성 고객들은 국물 있는 찌개보다는 상대적으로 볶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볶음에 쌈채소를 세트로 구성하고 볶음 쌈밥으로 구성하는 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최고가 아니라 최적의 아이템을 팔아라입니다. 초보 창업자들을 보면 아이템을 선정할 때 무조건 최고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최고가 능사는 아닙니다. 모든 취향의 소비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흔한 말로 올킬은 없는 겁니다. 만약 최고만 성공할 수 있다면 시장에 넘쳐나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은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용꼬리보다 뱀대가리가 낫다고 하듯이
A급, B급, C급 시장에 각자의 몫은 있는 겁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컨셉, 남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하는 게 성공의 출발입니다. 세상에는 고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민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와 고민해도 답이 없는 두 가지죠. 해도 답이 없는 거라면 고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권과 입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곳, 그리고 노력하면 되는 곳이죠. 전통시장은 그래도 노력하면 되는 곳에 속합니다. 어떻게 할까로 생각을 모으시고 방법을 찾는 노력에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학도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이곳, 재창업 패키지 교육 현장입니다. 재창업 교육이라고 하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 폐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재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전환과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공 창업의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곳인데요. 재도전인 만큼 이번엔 성공하겠다는 다부진 결심이 가득합니다. 관심을 계속 갖다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약간 걱정되는데 일단 뭐 자신감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상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상권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구 남부 주택가에 위치한 피자집인데요. 젊은 사장님이 제2의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동성로에서 하다가 동성로는 젊은 층들이 많았거든요. 젊은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었었는데 전에 하던 곳이 집 주인이 바뀌면서 세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쪽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할 곳을 찾아보다가 아파트 쪽보다는 이런 다세대 가구가 많은 쪽이 오히려 더 승부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하게 됐어요. 엄선된 식재료로 만들어진 피자 맛을 못 잊어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고객들이 있지만 신규 고객 유치가 불가피한 상황. 먼저 주변 상권을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짰습니다. 인근의 미군 부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어 메뉴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미군들이 있어서 미군들도 올 수 있게끔 영문 메뉴판도 제작했고 저희 피자 하나랑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 가게의 또 다른 특징은 커피. 후식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략한 것입니다. 웰빙 차앤 커피 디저트를 했었는데 또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동안 또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도전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이 젊은 사장님은 끊임없는 연구로 상권을 분석하고 차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가게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상권 이전하시는 분들은 우선 그쪽에 주고객층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고요. 만약에 자기 역량 외의 것들이 있다면 소상공인센터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센터 교육을 통해서 또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재창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패했는 것도 경험이고 그 실패를 수정해 나감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수정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기 하니까. 철저한 준비로 제2의 찬란한 무지갯빛 인생을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권과 입지 그리고 아이템 선정에 대한 내용까지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게 참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대박나는 집이 옆에 있다면요. 딴 데로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대박나는 집과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게 현명한 걸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간단히 먼저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 대박나는 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리고 그 옆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에 제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간다면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들이 그 대박집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대박집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퀄리티가 좋아서 질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집의 업력과 명성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아, 나 그 집에서 샀어. 나 그 집에서 먹어봤어. 하는 그런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팔아도 그 명성이 있는 집 옆에 가서 똑같은 물건을 판다면 선택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은 대박집과 비슷한 아이템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신당동 떡볶이나 네. 신림동 순대, 대구 막창처럼 이렇게 같은 아이템들이 몰려서 상권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박집은 서로 몰려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도 약간의 부담은 있겠지만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요점은 대박집이 얼마나 오래됐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 초보냐 아니면 좀 몇 년 된 분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상권의 종합적 상황을 따져서 그렇죠.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장사가 잘 되는 같은 상권 안에서도 들러리로 전락하는 가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 말씀처럼요. 이 아이템 선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에서 성공한 아이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사실 모든 아이템이 다 있지 않아요? 음식점만 해도 순댓국집도 되죠. 네. 김치찌개집도 되죠. 소머리국밥집도 되죠. 심지어는 특이한 음식점 중에 전통 음식점들이 다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물건을 팔아도 예를 들어 이불집도 대박집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특별한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 모든 아이템이 다 가능한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네. 어떤 물건을 팔아야 성공하느냐 이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잘 팔아야 성공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어떤 아이템이든 다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되 다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파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죠. 이기훈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오늘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유동인구 숫자보다 땡땡땡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대도 중요하고 정답 또 아닌가요?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한번 정답을 공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인구의 특성인가요? 그렇죠. 그 유동인구마다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 사고 싶어하는 게 다르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강남 상권과 홍대 상권의 특성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이 빅데이터 조사한 결과가 있죠. 강남 상권은 40대 아주머니들이 주로 많이 지갑을 연다. 반면에 홍대 상권은 20대 여성들이 지갑을 많이 연다. 이렇게 대비되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주로 다니시는 분들의 성격과 그 원하는 아이템이 상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강남에 가서 20대 중심으로 물건을 팔면 안 되겠죠. 홍대에 가서 40대 중심으로 물건을 선정하면 어긋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권, 입지, 그리고 아이템 선정에 대한 내용까지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없다고 다들 느끼고 계실 거고요. 예, 전통시장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고 경제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전통시장이 잘 되어야 우리의 도시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같이 협심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협심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장사의 비밀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은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전문가 이기훈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권도 변할 수 있고 파는 데마다 성공하는 이유도 제각각인데요. 상인분들 장사하기 참 어려우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를 잘 읽고 대처하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가격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 비밀이 공개될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